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동결기조 11월, 12월, 1월, 그리고 3월까지 무려 5차례 연속으로 진행이 된 궤적. 아마도 작년 초반에는 이런 행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올해 2024년 들어서 전격적인 피봇,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모든 금융시장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말 지나온 궤적이 5번 재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다시 눌러놨습니다. 5.25에서 5.5%. 또다시 병막의 입구를 막았는데 대부분 예상을 한 그대로죠. 이런 동결기조 말고 그렇다면 과연 올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있는가?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향후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조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전망을 3차례, 그러니까 지난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도표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미적지근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 초반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인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레시피를 좀 섞어가지고 양념을 치는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는 지난 2개월, 1, 2월 동안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목격을 했다. 앞으로도 같은 여정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늘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물가지수 앞에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려야 했던 그런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말을 첨가한 건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그냥 시장의 기다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지표가 악화되면서 다시 금리를 쳐올리는 아주 민망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포인트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월의 입은 그닥 기조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모드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준금리 내려간다 하면서 지금까지 5번을 꾹 하고 눌러놨는데 병막의 뚜껑을 하도 눌러놔서 손바닥이 다 아플 지경. 백이겠어. 그렇게 무슨 문신하듯이 손바닥에 병뚜껑막에 자국이 선명하니까 민망도 하고, 그러니 파월도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이왕의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으로 가는 거고 점도표를 3회 정도 인하 쪽을 찍어 놓은 것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거라는 이 시그널을 주기보단 그냥 지표대로 그에 맞는 순응하는 스탠스 가지고 앞으로 금리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죠. 앞으로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시장을 긴축으로 몰아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멘트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미국 기준금리 동결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궤적에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난 조치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이렇게 파월이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미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세가 약간은 완만하게 나오고 있고 구인이 감소되는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실업지수가 높아야 과열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조금은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미국은 그냥 제 갈 길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나스닥은 다시 뿜뿜 자극을 받게 됐고요. 바로 증시에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아무튼 금리 동결은 긴축의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화답을 한다는 건 다소 달라진 파월의 유화적인 발언들. 그러니 얼마나 치밀합니까? 금리는 눌러놓고 증시는 살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또랑치고 가져잡고 바닥 쓸고 돈 줍고 하는 일거양득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로켓점화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서 이거 그냥 금리로 죽여놓기에는 너무 아깝거든. 그리고 증시가 폭발을 해야 바이든 정부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체감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무튼 금리를 지표대로 인하 쪽 점도표 따라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S&P 500 지수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금리 동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파월이 얼마나 멘트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증시 추세가 달라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형님의
언어 구사력이 곧 증시의 궤적이 되고 있는 워렌 버핏은 자기 자본으로 그런 경지에 올랐는데 파월은 그냥 공직의 포지션이 얼마나 포스가 있는 건지, 그렇게 금리 궤적을 가지고 이렇게나 금융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엄청난 전략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는 당연히 뭐 살짝 내림세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걸 내림세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미미한 소폭의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워낙 금리 폴리스 라인을 확실하게 쳤던 국채 역할, 이젠 그냥 알아서 움직여주는 국채 궤적인 미국 연준으로서는 고마울 정도잖아. 이렇게 착착 무슨 뭐 톱니바퀴 걸리듯이 감겨서 넘어가니까 얼마나 파월 개인적으로 짜릿한 경험일 수 있겠습니까? 굳이 뭐 미 연준이 움직여주지 않아도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동선은 거의 폴리스 라인 쳐놓은 듯이 접근하기에 까다로운 긴축 모드는 이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 연준의 스탠스에 반응했던 미국 국채는 아마 상반기에는 거의 5% 선까지 위협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왜냐? 장기 금리 추세가 제일 불판을 달구고 있어서 30년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한국 금융시장에서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채 10년물 자극할 가능성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여전히 기저에 깔고 있는 주담대, 최근에 대환대출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이었죠. 근데 이게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로 한정이 돼 있어서 이자 부담이라는 파일을 제대로 넓혀서 적용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자의 98%가 KB 시세를 활용한 건데 여기 매물수가 230만 건 정도. 이 중 빌라 비중은 15%에 그칩니다. 그러니 지금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대환대출 주담대 갈아타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환대출 금리 갈아타기의 장벽이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대환대출로 인해서 평균금리, 그러니까 은행권 만기 10년 이상의 주담대 금리는 0.22% 정도 하락해. 근데 되게 쬐끄맣긴 하죠. 너무 이자 하락폭이 좁다는 얘기죠. 구간이 조금은 넓어야 좋은데 이렇게 이자 변동 구간이 좁으면 체감적으로 잘 갈아탔다는 생각이 안 들죠. 반대로 신규 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는 평균적으로 0.31% 정도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기존 대출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보다 신규 대출 금리가 더 낮았다는 얘기죠. 대환 대출이 낮은 금리로 환승하는 뭐 아주 좋은 기회지만 상대적으로 변동되는 금리 폭이 낮은 게 아쉽다는 점. 그러니까 주택 유형을 보다 폭넓게 넓혀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아마 과제일 것 같고요. 근데 주담대 금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 이게 일시적인 조정폭이었을 뿐 다시 주담대 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시중은행들보다 주담대 금리를 상단 5%까지 올리고 있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중은행이 이후에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서서히 금리 쪼이기를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미국 금리 상황, 증시 분위기, 그리고 국채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이후로 대출 거하게 일으켰다가는 뭐 큰 코 다칠 수 있는, 계절적으로는 봄이 오는데 금리 시장은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생아 대출, 이 와중에 현재 16,000건 4조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노도강 집값이 지금 반토막에서 살짝 올라서고 있는 추세. 결국 이전에 특례 대출로 노도강 쪽 9억 원 이하로 몰렸다가 대출 끊기자 잠잠하다가 다시 신생아 대출로 영끌에 가까운 매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거 뜨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실이 집값 변동성이 큰 곳인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서울집 사겠다는, 그것도 신생아 대출 물고 영끌의 본능은 한민족의 운명인가? 이러다 노도강 특례 대출 끊기면 다시 꼬로박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도강은 이전에 진입한 분들이 매물 내놓고 안 팔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거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계속 물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이번 주는 그냥 굳히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8만 건을 확 뚫었다가 다시 쏙 하고 빠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거의 밀물과 썰물인데 지금 매도자 심리가 이제 뭐 거의 픽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8만 2천 건 서울 매물, 본물처럼 쏟아지는 물량들,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게, 이게 주춤하는 게 아니죠. 뭔가 치고 빠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물량을 계속해서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제의 매물이 오늘의 매물되고 오늘의 매물이 내일의 매물된, 그만큼 집이 팔리지 않는 피로도가 숫자에도 보이잖아요. 그냥 눈에 다크서클 잔뜩 생겨가지고 멀뚱멀뚱, 매도세도 이제 뭐 지친 거죠. 그냥 그렇게 대방출해 놓은 매물 걷어들일 이유도 없잖아. 내놔도 안 팔리고 들여놔도 뭐 안 달래지 않는 무심한 수요가 그냥 잔잔하게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는데 무슨 소가 나갔습니까? 송파구 아파트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분위기도 일단 급매로 나온 물량들 팔려 나가는 거 보면 뭐 압도적인 가격 꺾기로 그냥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동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송파구 동아 한가람이 6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40% 이상 하락하고 있죠.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포구 쪽도 마포 그랑자이 5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강남구 음마가 4억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송파구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가? 바로 신고가, 그러니까 치고 올라간 몇몇 단지들이 떨어지는 추세 붙잡기 위해서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평균치가 높아진 거라 보면 되겠죠.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상관관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PF 문제인데, 그냥 건설사 부실 때문이 아니라 집값 자체가 하부 구조가 약해지니까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건설사들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대출금리. 이건 뭐 개인도 골머리를 싸매고 앓는 상황인데 건설사, 기업은 뭐 더한 상황입니다. 왜냐? PF 위기론 대두가 되니까 당연히 은행은 타이트하게 대출 창구 쪼이고, 게다가 금리까지 턱없이 높이네. 태형건설 CP4 사업장이 정상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게 국민연금이 준공 후에 2조 원에 사주기로 한 사업장입니다. 뭔가 뭐 확실한 약속이 된 곳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걸 준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3,700억 정도. 근데 은행에서 PF 위기론이 대두가 되니까 더 쪼이겠다는 의미에서 금리를 연 8.5%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한 건데, 기존 3에서 5% 대출금리보다 2배 가까운 금리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은행권 건설사에 대한 금리 적용 엄청납니다. 거의 뭐 빡센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의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데, 이러니 건설사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고, 가뜩이나 태형건설은 워크아웃 진행 중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다면 그냥 고금리 폭탄 맞는 건데, 은행도 리스크 떠안고 가는 거라 고금리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고, 일단 건전성이라는 금융업계에선 절대 지켜야 하는 이 준칙이 되고 있어서 서로 간의 마찰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절박한 쪽은 뭐 건설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고금리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뭐 대형 건설사들도 이렇게 휘청거리는 와중에 중소형 건설사는 그냥 손도 못 댈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PF 문제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될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게다가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진행 중에 지지난주는 완전 자본 잠식,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어제 20일자로 벌어진 사태인데, 태형건설은 당초 순손실이 마이너스 5,600억 정도로 공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견 거절을 당하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거쳐서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은 거칠 수가 있어요. 거래소의 의견 개선 기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면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워크아웃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에 날아온 미국 기준금리 동결은 여전히 금리로 병뚜껑을 눌러놓은 지표. 이후 국내 금리 사정은 더욱 하드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 대형 건설사들이 얼마나 PF 위기를 잘 버텨내느냐 보단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얼마나 쓰러지지 않느냐도 관건인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일대 대분기점에 올라설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이 오늘 새벽 금리 동결 5회 연속.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점도표에 따라서 3회 인하 전망도 그리 크게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7월 인하 예상이 그냥 올해 물 건너갈 수 있는 건 작년과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이 지나간 겁니다. 한국 부동산도 2024년 집값의 대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